다혈질인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내린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것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분이었습니다. 코칭 세션 중에 그 전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중요한 건이라고 여러 번을 말했는데 한 직원이 그것을 이행치 않았고 그래서 1대1로 질책했는데 부족한 느낌이 들어 전체 회의 시간에 다시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이해진 전체의 기강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하긴 했으나 다수를 놓고 하니 심리적으로 수세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잘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칭 시간에 더 나은 해법을 물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임원은 이 직원의 사례를 전체 회의에서 다시 언급함으로써 기강을 잡는 재료로 썼는데 그 의도는 좋으나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될 그 직원의 모멸감이나 수치심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의 마음에서는 그렇기로서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번 한 얘기를 또 이런 당혹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질책 시 행동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 행동은 잘못되었더라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것은 사수해야 될 기본선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는 최소 조건이자 그 리더를 리더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그 임원은 자신의 화에 급급하여서 상대를 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분노는 채워지지 않은 내 욕구의 정직한 표현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내 안에서 어떤 욕구가 무시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바로미터입니다. 그 임원은 자신은 존중되기를 바라면서 구성원의 존중 욕구는 무색하게 했다는 통찰에 이르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는 상황에서 촉발되지만 결국 나의 욕구에서 온다는 것. 자신의 감정에는 자신의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는 사실이 아닌 자신의 필터를 거친 지각된 현실에 살고 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필터의 요소를 차감해야 하는 것. 이런 등등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자기인식이고 리더십 개발은 바로 이러한 자기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 임원분은 사과를 해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나이스하게 상황을 종료하지 못한 미진감도 남고 통제 안 될 정도의 원초적 감정을 드러낸 것에 대해 수치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괜히 푸닥거리를 했나 싶어 후회스럽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과하는 것은 잘못하면 지적에 대해 철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로서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 무너진 권위는 다음번에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 4배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사과나 변명을 하는 대신 그를 살피고 그를 돌봐야 합니다. 그때 못한 존중과 보살핌, 행동 개선을 위한 메시징, 학습 강화 등 리더십의 다른 기능을 써야 합니다. 리더 자신이 잡은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그러나 전달 방식은 상대를 고려하며, 즉 내면은 강하게, 표현은 부드럽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반대로 합니다. 내면은 부실하게, 표현은 거칠게.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